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남겨진 신정균 씨 아드님을 좀 모셔봤는데 이야기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앞서 부모님의 이제 납북된 사실부터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6개월 간격으로 지금 부모님이 모두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 굉장히 예민한 그 사춘기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특히 아버님은 촬영하시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일 때문에. 우리는 어리니까 이제 돌아오시는 날짜가 딱 맞춰서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 그러는데 며칠 늦어진다 그러면 우린 사실 더 좋아했거든요. 어머니한테 구속을 안 받으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 그 사건 때는 어머니가 그 안양예고 졸업식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귀국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기자분들이 제일 먼저 오셨고 방송 기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보국 분들이 오시면서 우리는 어리니까 일단 그냥 우리 누나 방으로 피신을 하고 문을 잠궈놓고 아무도 안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막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 좀 지나가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실종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부모님 실종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둘이서 어떻게 누구랑 살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저희 큰 이모님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뭐라 그럴까 간섭을 많이 하셨죠. 어머니로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의 범죄도 잘해야 되고 밖에서는 또 바쁘시지만 집에 오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있을 때 했던 생활들 학원 가회 그리고 좋은 친구들하고 저도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부잣집 아들하고 어울리고 하던 게 어머니가 실종되시면서 다 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그만두게 되고 과외도 안 다니니까는 시간이 많이 남고 남다 보니까 같이 시간 남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는 소위 좀 껌 좀 씹는 애들하고 좀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저의 성격이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성격이 좀 공격적이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냥 쳐다보지 않고 째려보는 정도가 되고 하면서 이제 사춘기 시절을 제가 보냈죠. 그랬겠네요. 처음에는 정말 소식을 접해도 못 믿으셨을 것 같은데 방금 들으셨던 육성 테이프가 공개되고 나서 납치가 됐다라는 걸 믿으셨다고요. 제 나름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갔을 것이다, 북한에 갔을 거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직감적으로 또 느낀 거는 아버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가면 엄마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어디 가신 걸 알고 있는 듯한 또 뉘앙스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실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갔다고 하는 거는 이걸 영원히 못 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과도 같은 많이 좀 마음이 아팠죠. 걱정이 무너졌죠. 또 그때 당시엔 다들 반공 교육도 받고 했던 세대라서 진짜 희망이 더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의 납북 사실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게 입양됐다라는 내가 입양하였다라는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로 처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이제 동네 친구들이 주소원 아이다,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런 얘기는 가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쪼르르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주소원 아이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머니가 무슨 스케줄이 있어도 학교를 가세요. 따지러. 멋있으시다. 그래서 하여튼 난리가 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 치맛바람 괜찮았어요. 저는 그런 놀림은 받았지만 유명인의 아들이니까는 그렇게 놀리나 보다 했는데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실종이 터지고 신문 기사에 그냥 입양된 아들이라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일면에 양아들, 정균, 명희. 그래서 앞에 양자가 붙은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겠네요. 혹시 그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요 근래 이제 한 10여 년, 10년은 안 됐구나. 한 5, 6년 전에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고아원에 저희 어머니하고 그 당시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하고 두 분이 가서 이제 갓난 아기들을 이렇게 봤대요. 봤는데 제 눈이 계속 유난히 커가지고
그래요. 돌아서질 못하겠다고. 그래 눈이 밟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자꾸 제가 물어보니까 궁금해서. 예. 저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요. 네. 사실 최은혜 씨는 납북된 게 확실하다 했지만 신 감독 같은 경우는 자진월북이다라는 루머들이 루머가 상당히 있었어요? 많이 퍼졌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뭐 식사나 뭐 마을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진월북을 했으면 내가 5년 동안 그 북한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를 왜 못 만들었겠느냐. 그리고 탈출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탈출을 꿈꾸고 또 실행을 하고 실패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생각을 바꾸신 게 좀 충성을 해야지 탈출할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옥에서 그 뭐 충성 편지를 많이 쓰셨대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좀 마음에 들게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해나가신 것 같은데 신상옥 감독은 최은혜 씨가 납북돼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초대소에 가시자마자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뭐 곧 보겠지요. 뭐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하더니 감옥에 가셨을 때는 또 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게 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희망을 좀 끊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소에서 있을 때는 곧 만나게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네네. 감옥에 가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게 뭐냐고 너도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북한에서 홀로 여성 홀로 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 전 남편인 신상욱 감독을 만났을 때 최은희 씨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반가웠을까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 반가운 그 감정을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최 선생님 난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누가 있나 그러고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봐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신 감독도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보기만 하고 빙그리 웃기만 하고 그냥 그랬더라고. 제가 만약 입장을 바꿨어도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꿈인가 있는데 생신가 할 것 같아요. 딱 와 있다고 하면 정말 멍하기도 꼬집어 하고 볼 것 반갑고 뭐 이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생각엔 부부면 이렇게 다 와락. 감격에 포옹을 네. 했을 것 같은데 그 실제 포옹이 너무나 어색했대요. 감지 수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멘붕 상태죠. 네, 멘붕이지 딱 그게 맞네요. 신상욱 감독이 나중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감독으로서 저 장면을 봤으면 저건 컷. NG다 이거야.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서로 얼뻥해갖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포옹하면서 하고 김정일이 그랬대. 이제 다시 재회했으니까 다시 부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 차려들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혼 부부인데 강제 이제 재혼이 된 거죠. 어때요? 어머님이 아버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대고 그래요? 그 얘기 전에 이제까지 봤던 신상욱 감독의 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이 너무 촌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멋쟁이였는데. 신상욱 감독님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뭐 옷도 너무 어색한 양복에 멀리서 들어오니까 그냥 북한에 있는 사람들 김정일 위원장이 누가 한 사람 불렀나 보다 했는데 점점 오니까 얼굴이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신방 아닌 신방을 차렸는데 예. 어머니도 여자이신지라 이혼까지 했는데 너 바람 피고 이혼하고 했으면서 여기 왜 왔냐 나가라 이러시면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도청이나 이런 거 생각이 드시니까 욕실에 가서 샤워기를 틀고 이제 할 얘기를 이제 다 했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도청했다 그러면 두 분이 샤워했는 줄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대요. 빨리 나가자 그랬을 때 아버지는 내가 탈출해보니 여기는 나갈 만한 데가 아니니 조금 더 기회를 보자 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납북이 되고 북한에서 무려 8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신상욱 최은희 씨가 86년 3월에 탈출하게 됩니다. 이 정말 극적인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또.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 갔다가 거기서 빈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택시를 타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하면서 탈출을 시작했는데 뒤에 북한 차량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꽁무니까지 따라왔대요. 그래서 얼른 차를 꺾고 막 돌리면서 얼른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는. 근데 그때 에피소드가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몸싸움까지 하는 그게 두고두고 회자됐던 두 분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요? 그게 아니고 예.
택시에서 내려오자 뛰잖아요. 최은희 선생님이 아무래도 늦잖아요. 예. 신 감독님 막 들어가는데 현관문 탁 열고 혼자 확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서운해. 최은희 선생님이 그게 계속 서운하다는 그렇죠. 얘기를 완전 하셨어요. 서운해.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영화제 같은데 참석을 레드카펫 하면 이렇게 당연히 에스코트 에스코트 해줘야죠. 신 감독께서 내리신 다음에 차문을 닫아버리셨대요. 근데 그때 최은 씨가 머리를 이렇게 올린 머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머리가 망가질 정도로 성격 급하시구나. 문이 닫힌 적이 있다고. 저희는 리얼하게 직접 생각해요. 그런 탈출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아마 우리 강명도 교수님도 그랬을 거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 중국에 딱 탈출해서 한국 대사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해요. 신사옥 선생님, 감독님하고 최현 선생님. 사실은 그 신사옥 감독님 같은 경우는 거의 3번을 탈출하다가 잡혔어요. 예. 밥도 안 주고 굶겨도 보고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그때 신사옥 감독님이 딱 생각한 건 뭐냐면 내 시나리오는 최은희를 구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은 선생님한테 탈출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짰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화제 상부터 받자. 그리고 지금은 이 북한 영화계 발전시키자. 그리고 로케이션을 나가야 되는데 믿게 하자. 그래서 거기 선물 사오면 단간부들 그냥 선물 공세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을 김정일이는 안 믿어요 원래. 그런데 신사옥 감독님 말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틈을 따서 이제 탈출하셨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최원희 선생님이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순간 이제 이성을 잃은 거죠. 그냥 예. 정말 저기만 보인 거죠. 8년을 준비한 프로젝트니까. 뭐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나이 뭐 27살이니까 뭐 환히 알잖아요. 또 영화 배우들하고도 뭐 친하게 많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잘 아는데 김종일이는 최고 대우를 해줬지만 신상옥 씨하고 이제 최은희 씨한테 예. 믿진 않았습니다.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질 않았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절대 둘을 내보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해외 영화 촬영할 때 둘을 나간 적이 없어요. 처음 나간 게 오질이 나간 거예요. 비내.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도망친 건데 마지막까지도 김종일은 막 허탕하게 웃으면서 아주 대범한 척하면서 이제 녹음도 하게 하고 다 했지만 철저히 감시하고 하게 했나요? 아니야. 몰래 한 녹음은 거예요. 아니야. 몰래 가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자 선생님도 있지만 중앙당 부부장이나 간부들이나 영화 촬영소 소장이나 모두 김종일이하고 이야기하고 현지도 나갈 때 다 녹음기를 소형 녹음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직접 본 거니까. 총리도 나갈 때 녹음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후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정리합니다. 이게 교시가 되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초로 적는 것만 안 해요. 100%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그 현지에 다니는 사람. 강명도 교수 말 듣고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 네, 그거 집에 가서 김정일 걸 다시 어떻게 몰래 어떻게 녹음을 하지? 아니, 가령 그거 가방을 안 두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이 아니고 모든 걸 알 텐데. 다 가지고 소유해요. 믿질 않았기 때문에 둘이 갈라놨다는데 항상 둘이 같이 못 내보내겠다 마지막에 하도 그 신상옥 씨가 우겨가지고 최은희 씨를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갈라놓은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요. 최은희 씨가 담석 수술하러 모스크바를 가요. 그때도 수행원을 붙여서 단독. 뭐 만약에 신 감독이 해외를 가도 단독. 서로 이제 같이 안 보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떻게 이 오스트리아 빈에 처음으로 같이 내보내게 됐느냐. 이 부분에 런던 영화제를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처음 해외 영화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최은희 씨가 그 남궁원 씨, 김지미 씨를 만납니다. 근데 김지미 씨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북한은 어때? 근데 최은희 씨가 나는 이 따뜻한 수령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북조선밖에 없다. 네.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연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어주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빈에 촬영도 함께 나가게 됐다고 후에 얘기하셨죠. 자, 이렇게 극적으로 영화 같은 탈출을 할 당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전 CIA 요원이 있습니다. 마이클 리스인데요. 영화 같아요, 진짜. 영화 같죠? 네네. 그분과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전 CIA 요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맞으시죠? 마이클 리시죠? 예, 마이클 리 맞습니다. 예, 지금 저 전화 받으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여기 알래스카 앵커리지입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요. 예, 네. 저희가 앵커리지로 네. 직접 연결을 해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신상옥 최현희 부부의 탈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탈출할 때 미국이 이 탈출 예.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 신상옥 채은이가 예. 북한에서 그 탈출하게 된 것을 미국이 알게 된 것은 예. 그 사람들이 보낸 녹음 테이프를 접수하고서 정식으로 알게 된 겁니다. 아, 예. 그 미국으로 그 테이프가 전해졌군요. 예. 아, 그럼 그 망명 의사를 알게 됐을 때 말이죠. 그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녹음 테이프 내용이 예. 김정일이가 그 북한의 영화를 국제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신상옥이를 납치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내용이 첫째 우선이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그 테이프 내용에 포함됩니다. 예. 그러면 네. 어떻습니까? 당시 그 탈출 경로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됐죠? 미국 정부는 예.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미국 해석을. 공관에게 예. 신상옥 채원이 탈출 가능성과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어떻게 처리하라고는 그런 훈령을 보내죠. 아, 전체 다 보내는데 보내놨군요, 유럽에. 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그 사람들 접수해서 협조를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갈 때까지 경로는 그 국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시간이 많이 아직도 안 흘렀는데도 아직 안 풀렸네. 되는군요. 예. 어떻습니까? 그럼 탈출 네. 후에 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사실 때 북한의 위협 같은 건 없었나요? 그때 그 북한에서는 그 신상옥을 암살하는 지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암살이요? 예. 그럼 특별 관리를 했겠네요, 미국에서도요. 그렇게 그 암살 지령이 있는 것을 분명히 있었고 예. 신상옥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후에 그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저 마이클 리 씨는 저 언제까지 CIA에 계셨었어요? 제가 2000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신상욱 감독에게 뭐 직접 들은 이야기들도 좀 있으셨겠네요. 그 신상옥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아마 내가 가장 정확한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예. 뭐 혹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같은 건 없나요? 그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기 힘들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 정보원이셨기 때문에, 예. 정보원이셨기 때문에. 정보가 제일 중요한 네. 목숨줄인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반갑고요. 예. 예, 아주 멀리 앵커리지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CIA에 직접 계셨던 분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생생한 증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탈출을 한 후에 탈북, 당시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I have been provided with the following background information. Mr. Shin and Ms. Choi are both nationals of South Korea and are married. Some 8 years ago, Ms. Choi appeared in North Korea after having been in Hong Kong. Subsequently, Mr. Shin traveled to Hong Kong and later appeared in North Korea. 우리 같은 케이스를 만들므로써 한국 인테리들한테 영향을 주려는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저는 봅니다. 힘들게 탈북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향할 것 같은데 미국행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그 당시 이제 아버님 말씀에 의하시면은 예. 한국도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니까 100% 완전한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니까 예. 또 국내 정세도 많이 불안했었고 데모도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섣불리 들어왔다간 괜히 뭐 방공 교육 연설이나 시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안정되면은 다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화를 만들게 해주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 예. 뭐 가서 뭐 방공 공연하고 다니다가
끝나버릴까봐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미국을 택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그 오수미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 불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86년 3월에 탈북을 하고 1년 뒤에 87년도에 여기 계신 이제 신정균 감독 비롯해서 예. 그 오수미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상균 씨, 딸 승리 씨까지 이제 미국으로 불려드렸는데 이제 신 감독의 누나 대신에 명희 씨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계셨지만 이제 삼형제가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버지 어머니 탈출하시고 이제 1년 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네. 미국을 갔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저 오수미 씨 이제 아들하고 딸 승리하고 승리를 이제 만났죠. 만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이장호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수미 씨한테 애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킬 때 날 줘라. 그러면 난 너를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많이 싸우셨죠. 어머니가 위자료라는 개념도 액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평생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오수미 씨한테 그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수미 씨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또 중간에 또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간다 만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결국은 뭐 잘 해결돼서 저희하고 잘 지냈죠. 잘 지냈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에 생활할 때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북한에서 다시 납북을 시도한다든가 맞아요. 뭔가 공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뭐 몇 가지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해 떨어지시면 커튼을 꼭 치셔야 되고 또 잠결에 이제 뭐 무슨 소리 나시면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는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막 신변 보호해준다는 막 미국 정보부에서 막 다 해주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가서 겪어보니까 한국 사람 별로 안 사는 동네에서 국적 세탁하고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이제 일본 사람 행세를 하셨고 뭐 아버님은 이제 히로시 미끼, 어머니는 뭐 요코 미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가니까는 일본 사람 자식이니까 우리도 일본 이름을 가져야 되니까 나는 이제 영어 이름을 해서 이제 마크 미끼. 우리 승리는 이제 말 그대로 승리니까 빅토리아 미끼. 우리 상균이는 이제 데이비드 미끼. 그 많은 성 중에 미끼 씨를 꼭 왜 이런 미끼로 져줬을까요? 암기하기 쉽게. 미키 기호 씨도 있고 뭐 미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뭐 동생들은 어리니까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뭐 영어를 금방 배웠는데 저는 이제 만 24살 때 커서 갔으니까. 갔으니까 영어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ESL 코스라고 이제 뭐 일반인들 나와서 영어 이태리 사람도 오고 뭐 일본 사람도 오고 이런 데서 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영어 선생님께서 자 다 다국적이 모였으니 너희 나라 말로 그러면 인사를 간단하게 해봐라. 어떡해요. 그래서 이태리 말, 뭐 불란서 나왔어. 말, 뭐 하는데 날 딱 시킨 그 순서 돌아갈 때도 사실 굉장히 땀이 났었어요. 화장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 순서가 와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저 마크 미끼입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하고 또 한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죠. 네, 저는 사람인 줄 그 알았어요. 학교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영어 위에는 한국 사람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정보국에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날 ESL을 바꾼 거죠. 단판으로. 다른 지역의 이제 다른 학교로. 지역으로. 자기 나라 말로 인사말 안 시키는 학교로 옮겼군요. 이상한 거 시키는 학교라서. 또 하나는 자기들 나라 풍속 음식을 하나씩 갖고 와서 이제 하는 파티하는 게 있어요. 어렵다. 우리 어머니는 불고기하고 만두를 해주셨어요. 일본 사람인데 불고기하고 만두. 초밥을 싸갔어야 되는데. 아하. 근데 최은희 씨는 탈북한 이후에도 막 도망가는 꿈도 꾸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나이 들어서셔도 밤에 자면은 잘 때만 그렇게 도망가는 꿈을 꾸고 그렇겠죠. 네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왜 뭐 북한은 그냥 죽이지 않는다. 베개 밑에 뭐 약을 숨겨 놓는다든가 뭐 주사를 놔가지고 뭐 죽인다든가 뭐 한다니까 늘 어디 가든 베개 밑에 뭐 약 있나 어디 뭐 주사 있나 이렇게 들춰보는 습관이 그런 게 생기셨다고. 있겠죠. 혹시 북한에서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뭐 연락 오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연락 왔답니다.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 간부를 통해서 김정일의 뭐 이야기죠. 김정일 이야기를 최은희 씨한테 직접 전달한 건데 사실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그 신상옥 감독이 김정일한테 요청해서 영화 촬영소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있었어요.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탈출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 탈출한 미국에 와 있던 망명 신분이었던 최은희 씨에게 그 촬영소 이제 완공이 됐다. 그러니까 당신들 와서 다시 얼마든지 영화 찍을 수 있으니까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은희 씨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북한하고 완전 끊어졌다고요. 근데 이제 그 최은희 씨도 그러셨겠지만 보통 한국의 여성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요. 어떤 남자도 다 가정적으로 변하거든요. 왜냐면 갈 데가 없습니다. 최은희 씨도 미국 생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 남편 신상옥 씨가 좀 가정적으로 변해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로 미국 생활 시절을 꼽았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배우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주 평범한 1등 주부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아내로서의 행복, 엄마로서의 행복을 처음 느껴봤다. 그리고 가정다운 가정을 처음 꾸려봤다고 그렇겠네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요리, 바느질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보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로 그 시절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최은희 씨는 저 뭐 주부로서 행복한 최고의 행복한 시기였다고 시간을 보냈는데. 하는데 신정규 씨는 아들로서는 어땠어요? 그 미국 생활이요? 저도 미국 처음 가서는 좋죠. 짧은 시간 동안은 행복한 시간을 짧은 가졌는데 시간 처음에 디즈니랜드 갔다 오면 좋거든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평생 영화만 하시던 분인데 예. 그쪽에서는 이제 영화를 하지 못하시니까 영화를 하셔야 될 에너지를 어딘가 분출을 하셔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오래 낡은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이 집을 싹 수리하면은 비싸게 팔 수 있다. 네. 그 집을 사시면서 화장실이 6개인데 6개 변기를 저하고 다 가지고 직접. 네, 선수. 6개 바꾸다가 한 8개 깨먹고 뭐 하여튼 나사 받고 전기 풀러고 고치고 하는데 모든 정열을 쏟으셨어요. 영화 제작비는 뭐 펑펑 쓰시는데 집 생활비에 돈 나가는 거는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가장 간단한 예가 인부를 사서 이 차고 지붕을 고치신 거예요. 저보러 정규라 너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저걸 잘 봐야지 승리방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비용 아끼려고. 예,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부산 한 것만큼 하니까 아버지께서 야 이거 두껍게 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 저쪽은 얇게 했는데 그러니까 쟤네는 재료비 빼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든든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 다 든든하게 했어요. 예. 네. 밤에 우리 승리 자는데 그 두장 세상에. 너무 두꺼워. 너무 무거워서. 어머. 또 우리 어머니 북한에서 이제 혼자 계시니까 막 고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취미가 되셔가지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냥 저하고 농사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농장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곡괭이로 땅 파야 되고 심어야 되고 물 줘야 되고 어디 갔다 오시는 동안에 그거 다 죽여놓으면 되는 거죠. 예. 사실 저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이혼 후에도 자이든 타이든 북에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다시 부부로 인연을 또 갖게 되셨단 재결합.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세상에 이런 만남이 또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보시기에 이 두 분의 애정은 어때 보였나요? 어땠어요? 나중에 뭐 차도 사주고 그러셨다면서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신 거는 맞다고 봐요. 예. 표현을 못 하셨지. 근데 표현은 늘 어머니가 하셨죠. 어머니가 더 뭐 애정 표현도 많이 하시고 두 분이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멋은 없으신 분들이에요. 일을 더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이제 의상도 많이 사주시고 하는데 막 고가의 제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안 사주셨어요. 아예 안 사주셨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유명한 독일차를 하나 제일 비싼 독일차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막 기뻐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걸 사주시고 어머니한테 야단을 엄청 맞았어요. 아니 왜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도 참 네네. 비싼 차 받았는데 이게 오픈카인 거예요. 오픈카 멋있잖아요. 아버지도 그런 멋을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야 아무리 미국이지만 북한에 와서 이거 총 쏘면 이거 뚜껑 열렸으면 그냥 맞는데 너 이걸 왜? 이름을 미끼로 바꿨는데 이거 열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속으로 내시면 참 좋아하셨어요. 이게 처음으로 받은 정말 고가의 선물이셨고 차를 지금 타고 다니시지 않지만 세금 뭐 이런 거 다 내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갖고 계세요? 네,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네. 근데 아들이 보시기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땠었어요? 아버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화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자서전 제목도 난 영화였다고 했지만 난 그게 무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생에서 영화밖에 모르셨어요. 집에서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겪었던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항상 바깥에서 일을 하셨고 집에 들어오면 뭐 잠만 주무시고 아침 먹고 나가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아버지는 뭐 엄청 존경하고 뭐 대단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신상옥 감독은 사실 별 그렇게 큰 기억도 없고 그렇게 큰 뭐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LA에서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학기는 갠신히 해가지고 이제 마쳤는데 한 학년을 마쳤죠. 그리고 이제 새 학기 들어가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번 학기 한 번은 좀 쉬고 다음 학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쉬면 영원히 쉬는 거고 하면은 끝을 봐야 된다고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화가 나.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좀 이제 부자지간에 이제 의견 충돌을 봤죠.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혼자 독립해서 직장을 다니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아버지하고 안 보고 살았죠. 안 보고 살았는데 그 중간에 아버지가 그 간이 안 좋으셔서 간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간 그거를 그 뭐야 그 맞나 안 맞나 그거를 저는 병원에만 잠깐 아버지 의식 없을 때 한번 잠깐 가고 안 갔어요. 근데 이제 회복되시면서 제가 갔죠.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누나하고 중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주 어색한 웃음을 인사하고 몇 번 이제 같이 아버지 생신 때 이제 우리 딸내미도 데리고 와서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2번째 간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아버지하고 교류를 했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수술실 가시기 전에. 그래서 야, 나 잘못되면 엄마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엄마 말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도 아버지하고 좀 아니 그것도 아버지하고 좀 부딪히고 하니까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또 엄마하고 또 부딪힐까 봐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결국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2006년에 탈퇴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상옥 감독도 죽음은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래 참 돌아보면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전쟁, 가난, 그리고 분단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진짜 부대끼며 살아온 역사, 우리 현대사의 산증인이세요. 근데 결국은 2006년에 향년 80세로 운명하셨습니다. 그 최은희 씨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싶어요. 어머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죠. 많이 힘들어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휠체어 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병원에 잠깐 입원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3년 전인데 그 3년 전까지 한 7년 동안 매달 갔어요. 산소를. 매달. 아버지 인사하고 올 때 되면 우리 먼저 가 있으라 그러고 혼자서 또 혼잣말 묘에 손 얹고 이제 하시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어머니가 참 아버지를 사랑하긴 많이 사랑하셨구나. 뭐 이혼도 했고 이런 게 있었지만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평상시에 항상 궁금하게 여겼던 거 죄송하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문이죠. 소문인데 최은희 씨가 이제 요양원에 계실 때 아들 그러니까 신정균 감독이죠.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돈 떨어지면 찾아오고 그것도 안 찾아오고 또 돈 떨어지면 찾아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건 아니고 원래 지금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세요. 기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잠시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꽤 큰 그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오셨어요. 너무 좋게 끝났고 기사도 너무 좋게 나왔는데 그거를 네티즌들이 어떻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냐면 그 원래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지금 내가 살아온 것처럼 일에만 빠져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요즘 듣고 있는 노래가 김도향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를 많이 듣는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있어도 자식들이 반찬도 해오고 음식도 해와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그게 너무 고맙다가 그 기사의 전부인데 이거 편집이 어떻게 됐냐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은희 선생이 돈이 떨어지니까
요양원에다가 맡겨놓고 찾아보질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는 인생 무상이라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즐겨 듣는다 해가지고 이 SNS가 너무 무서운 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무슨 스토리라든가 요즘 뭐야 무슨 밴드라든가 이게 너무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위 사람들이 아닌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넘어가서 우리 제 아내가 더 제일 억울해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럼요. 어느 정도로 수총이 일어났냐면 그 장손이라는 최고의 배우를 이제 뭐 촬영소에 그 보일러 공으로도 보냈다가 또 낙원 기계 그 기용장으로도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장손이 씨를 어떻게 인신 공격을 했냐면 너 신상욱 감독님의 뭐 그 정부였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욱 감독님이 캐스팅한 모든 배우는 다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신상욱 감독님한테 하물며 원주필 하나 받은 사람까지도 다 토해내게 하고 머플러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님이 베풀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혁명화를 오래 했고요. 더군다나 신상욱 감독님의 돈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수용소를 많이 갔다 그래요. 아예 못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신상욱 감독님의 탈출 자금을 만들어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99년도에 신 감독이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 최은희 씨하고 와서 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제 내가 온 다음에 후에 우리 진필름 영화 촬영소에 있던 배우들 어떻게 됐는가 이제 물어봐서 제가 쭉 이야기해줬죠. 그 내용 너무나 잘하니까. 제 친구들이 몽땅 영화 촬영소 배우들이었거든요, 다. 그 친구 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상투쟁이라고 한 껍데기씩 볶고 나오는데 불려다 놓고 수백 명이 있는 데다가 강단에 세워놓고 주석단에 앉은 부부장들이 신 감독하고 연결시키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년이요 뭐요 하며 굉장했다고. 이것때.